책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마지막까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책을 읽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책을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독서가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내가 무식해서, 내가 끈기가 없어, 내가 게을러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현재 바라는 그런 독서가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10분의 책을 10쪽 이상 읽을 수 있는, 하루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뚝딱 완독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록학자 김익환 교수입니다. 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책을 안 읽으면 인생 망할 것 같아. 책을 안 읽으면 너무 무식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강박에 의해서 꾸역꾸역 책을 읽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세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는 법에 문제가 있고, 읽은 것을 기억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독서와 관련된 총체적 난관에 부딪혀 있는 분들이 다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 첫 번째, 아까 태도에 문제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책은 멘토이자 선생님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면서 이 친구, 저 친구. 결국은 책은 우리의 공감자이자 우리의 위안자이자 우리의 대화 상대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중급이나 상급에 해당하는 난이도를 가진 그런 공부책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대하셔야 돼요. 이 태도를 바꾸는 게 우리가 독서가가 될 수 있는 첫 출발이에요.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책 선정 문제.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책을 고를 땐 막 골라요. 아무거나 골라요. 그리고 그 책이 어떤 수준의 것인지, 그 책의 내용이 나랑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것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다가 잘 안 읽혀요. 나는 역시 독서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현재 자기의 문해력 수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제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나한테 맞는 책을 찾는 거. 우선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주제 하나를 선택해요. 검색대에 가서 습관 이렇게 치면 책이 여러 권 나와요. 그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고릅니다. 거기에 이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번호를 찾아가면 그 습관이라는 책이 꼽혀있는 서가에 가서 그 습관의 책을 뽑으려고 보면 주변에 습관에 대한 책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일단 좀 쉽다 하고 생각하는 것을 5권 골라오세요. 그리고 5권 골라온 것을 책상에 앉아서 10쪽 정도씩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그 5권 중에 제일 쉬운 놈, 걔를 친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독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요, 완독의 경험을 일단 1권, 2권, 적어도 3권 정도까지 하는 것이 독서의 출발입니다. 완독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거의 전원이 손 듭니다. 3분의 2까지 읽고 포기하는 사람, 앞만 읽고 한 50권 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독서가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 꼭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짬시간 독서예요. 이거 제가 정말 국민운동처럼 하고 싶은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하고 제가 정말 바라는 게 핸드폰 대신 책 한 권 손에 들고 다니기예요. 처음에는 미쳤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거든요.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행복감이 너무너무 커요.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꼭 할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여러분들 요거 하시면 독서가가 되는 출발 지점을 멋지게 통과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와 관련된 훈련의 첫 번째, 독서는 뭐로 한다고요? 눈으로 하지 않습니까? 뇌로 하죠. 그래서 눈과 뇌에 대한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독서에 최적화된 눈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눈동자의 움직임에 따른 독서에 최적화된 뇌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 얘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눈운동 독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엄청 쉬워요. 제가 이거 직접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책을 요청했어요. 자, 이 책으로 눈운동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책을 폈습니다. 제 눈동자를 좀 크게 클로즈업 해주세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되세요? 눈동자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가 눈운동 독서예요. 너무 쉽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책을 읽을 때 눈동자를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눈동자를 움직이지 않고도 우리의 눈의 능력은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죠. 고개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눈이 인식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용해서 쭉 생각하면서 보고 또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눈운동 독서법이 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몇 가지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눈동자를 움직이면 눈 근육이 엄청 예민하거든요. 책만 들면 졸리시는 분,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책을 읽어보세요. 일단 졸음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읽는데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눈운동 독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권하는 속도는 한 행을 1.5초로 유지하는 것. 대충 이런 속도입니다. 이 속도예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한 행이 보통 20줄에서 30줄 사이입니다. 자, 1.5초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읽는데 1.5초에 20줄이면 30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읽는 사람은 한쪽으로 읽는데 30초에서 1분 이내에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 눈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실천하느냐? 이 눈운동 연습은요, 하루에 1시간씩 닷새 하면 근육이 착 붙어. 이거는 완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각과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오래 반복하는 것이 답이에요. 매일 아침 10분 눈운동 독서 연습을 하는 거죠. 한 달간은요, 피지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읽으시면 눈동자를 착착 움직이는 건 한 이틀이면 돼요. 첫날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속도 제가 1.5초 얘기하는 거 지켜서 쭉쭉 읽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요, 3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막 나고요. 일단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이러고 의심을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의심이 또 확 와요. 왜냐하면 뜻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요, 1.5초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뇌의 속도가 눈동자의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한 행을 읽었는데 뜻이 불명확해. 다시 거꾸로 가서 한 행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한 행은 2번 읽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반 정도는 다 거꾸로 가서 또 보게 돼 있어요. 이해를 반복하시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빈도가 줄어요. 저도요, 지금도 한쪽을 읽을 때 거꾸로 한 번도 안 가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수준까지 뇌의 속도를 키워주는데 한 달 걸린다는 거예요. 자, 피지컬 운동 한 달, 뇌 운동까지 포함한 피지컬 운동 2달. 여기까지의 고비를 넘기시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마다 눈운동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연습하고 능력을 키워가고 그러면서 독서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몸 만들기가 이제 됐어요. 그러면 생각 독서법과 메모 독서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독서법은 완성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앞에 제일 항상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한 끗 차. 여러분들 그거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요,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는다고 치자고요.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집중해서 들었어. 강의가 끝나서 신나다. 뭐 이제 나가서 뭐 너 어쩌고 저쩌고 이제 수다 떨면서 이제 걸어 나가요. 이런 유형의 사람이 대부분이고, 강의가 끝나서 일어나면 짐을 챙겨서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저 교수가 오늘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했지 하고 뭐 길어봤자 15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걸어 나가는 친구. 여러분들, 전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 후자가 공부 잘하는 사람, 당연히 후자겠죠. 이 한 끗 차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엄청 중요해요. 책에 적용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책을 쭉 봐요. 2-3 문단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는 책을 읽다가 머리를 드나?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얘기였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까 강의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잠깐 생각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책읽기 생각 독서법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순간의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4페이지를 봤어요. 한 5문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의 생각을 5번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 다음 쾌를 이어보는 거죠. 강의 들었을 때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는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고, 이 얘기했지. 오케이. 그리고 다음을 읽어가는 거예요. 요것을 반복하시는 거죠.
요게 이제 생각독서법의 핵심인데 여기에다가 메모를 붙이시라는 거예요. 그 메모를 하는 타이밍, 그 단위는 여러분들 현재의 독서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좀 플렉서블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4쪽 보고 메모하시기를 권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돼 있으면 장을 읽으면 그때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수준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독서 메모법을 하면서 메모하는 데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시고요. 자기식의 해석을 충분히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는 어떻게 한다고? 순간에 생각을 한 것을 생각의 이음으로 쭉 했죠. 그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양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책이 5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장에 여러분들이 20줄을 메모를 했어요. 책 한 권 읽은 다음에 총량이 얼마 나온다고요? 5쪽이 나오잖아요. 5쪽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그걸 기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한 개 장을 메모할 때는 5줄, 6줄, 7줄, 많으면 8줄. 가능하면 더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책 한 권 다 읽은 게 2장 내지 3장 정도의 메모로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의 스타일에 따라서 키워드도 잡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독서법과 메모독서법이 무엇인지 알았을 거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눈운동 독서라는 것도 완전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 앞 단계에 우리가 책을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되는지, 완독의 경험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까지 쭉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 실천하시면은 책 한 권을 뚝딱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읽어내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메모 독서법을 하고 메모한 것을 조금 재편해서 자기식의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면 A4 한 장이나 2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리한 것을 기억해서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실제로는 외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꼭 반복 연습을 통해서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는 말이죠, 옛날에 읽은 책을 집에 그 책이 없는 줄 알고 또 다시 사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각독서법과 요약독서법을 몸에 착 붙이는 제대로 된 독서가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